알파 탄약고 공간 자체의 브랜드는 사실 평택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수준의 브랜드를 가져야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 탄약고 전체 현재 요거 한 2, 3년 전 사진이긴 한데 전체 지금 전경이에요. 현재 이쪽이 지금 이제 폐쇄되어 있는 길이고요. 저쪽도 폐쇄가 돼 있고 돌아서 이렇게 다녀서 일로 빠지는 길이라서 아까 맨 처음 보신 부분이 저쪽에 저쪽입니다. 이쪽에 입구 쪽에. 그래서 요렇게 주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평지가 좀 보존이 많이 되는 편이고 이쪽은 좀 잘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이따가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텐데 이제 이수연 대표님이 가신 데가 있고 제가 별도로 다닌 데가 또 있어요. 몇 군데.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사진에는 없는 자료들이 있어서 보시면 이제 제가 갔던 것 중에 해외에는 이제 일본 동경도의 다치가와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갔었었는데 거기는 원래 미군 기지였다가 일본군 자위대 기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반환돼 가지고 쇼와라고 하는 일본 천황을 기념하는 공원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뭐 이런 넓은 공간입니다. 상당히 가보시면은 이제 공원을 어떻게 꾸미면 좋은지 특히 그런 걸 모델로 많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일본 후쿠오카에 가시면은 우미노 나카미치라고 해변가에 평택이랑은 좀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해변가에 있는 녹지가 아주 풍부하고 바로 바닷가에 접해 있는 되게 풍광이 좋고 수족관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런 공원인데 이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공원이 있죠. 이것도 미군 기지, 미군 기지였다가 일본 기지였다가 이제 반환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처럼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수기 과정을 많이 거쳐요. 걸리냐 10년, 15년씩 거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상당히 괜찮은 공원을 만들었는데 후쿠오카에 있는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평택에서 가시기에 비용도 적게 들면서 갈 만한 데가 후쿠오카 사례거든요.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다 녹지도 제가 그때 우리 시민신문이랑 같이 갔다 왔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완전 큰 녹지예요. 엄청난 규모의 녹지인데 여기를 향후 이제 한 100년 이상을 보존하겠다 숲을. 그래서 일정 부분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저렇게 시민들을 위한 교육시설 같은 거 안에서 체험도 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평택이랑은 좀 맞진 않아요. 규모가 워낙 크니까. 훨씬 큰 규모긴 한데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키나와 지역인데 오키나와의 나하라고 하는 중심 도시 시내 외곽에 있는 해안가에 아메리칸 빌리지라고 이제 미군 시설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주로 상업 공간으로 많이 만든 그러니까 안정리나 송탄 쪽에 있는 부대 이런 데 근처에 상권에서 많이 참고가 될 만한 곳인데 워낙 관광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여기 가까이에 조치원에 가시면은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이라고 정수장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가장 최근에는 바로 그 옆에 일제시대에 실 만드는데 회사를 갖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카페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하는 공간으로 만든 1927 아트센터 조치원에서 이렇게 한 이런 사례 볼만하고요. 무주창고는 아마 탄약고를 활용할 때 내부 공간을 활용할 때 괜찮은 모델로서 여기 무주창고도 있고 여기 가까운 아산에 가시면 도고창고라고 요거 그냥 정미소 건물인데 탄약고랑 비슷해요. 규모가. 그 안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카페로 써요. 카페로 안에를. 그래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공간인데 탄약고에도 모델이 될 만한 곳이고 요거는 이제 F1963이라고 이게 공장이에요. 옛날에 철강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인데 회사가 이전을 하고 회사 업체에서 자기네 옛날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그때 부천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안에 공장 기계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복합시설이라서 부산의 지금 대표적인 하나의 새로운 문화공간입니다. 옆에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서점도 있고요. 큰 게 들어와 있고 또 미술관도 들어와 있고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거의 독일이나 이런 데 규모가 못지않은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최대 규모의 사례 같더라고요. 부산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조양방직은 많이 보셨죠. 지금 강화도 가시면 요새는 이제 문화재 가는 게 아니라 꼭 강화도 읍내에 있는
조양방직을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보시고 먹고 또 그 빵도 팔아요. 베이커리니까. 예, 하시고 이제 강화도 주변으로 가시는데 그 옛날 근대 방직 공장을 활용해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조양방직. 요건 이제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옛날 그 뭡니까 유유산업이라고 하는 그 공장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특이하게도 김중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예요. 예,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안양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안양 박물관도 거기 만들고 별도의 그 공장을 만들었던 김중업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공장을 우리나라 건축가가 졌어요. 신기하게도. 예, 그 당시 60년대 그래가지고 그 김중업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건축가 관도 안에 있고 안에 박물관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여기 안양 그 예술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폭에 있는 것은 목욕탕을 활용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목욕탕을 활용해서 크진 않아요. 작은 규모인데 간폭 그 관광지 주변에 같이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목포에 가시면은 옛날 부두에 있던 그 창고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목포 근대거리라고요. 거기 일제시대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 앞에 내려와서 그걸 다 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러요. 아주 굉장히 좋죠. 예, 사람들이 충분히 구경한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카페도 되고 여기 공연장도 있고 하니까 둘러보는 목포의 대표적인 최근에 그 공간 재생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활용 방안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그냥 의견을 묻는 자리니까 저기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마땅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직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미디어 아트 센터가 제일 요새 핫한 새로운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건물보다 저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뭐 하나 하는데 뭐 몇 억 대씩 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계속 바꿔줄 수도 없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미디어 아트 센터를 쓰고 있는데 공간 자체가 쓸만한 공간입니다. 예. 보면 저기 전방에 가도 거기 캠프 그레이브스도 작지만 그 탄약고 건물 자체를 미디어 아트 센터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 당연히 써야 되겠죠. 사실은 다른 거는 다 뭘 활용하는지 알아서 쓰면 되는데 이 공간의 정체성 면에서 우리 그 뭡니까 인천 갔을 때도 일단은 홍보관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공간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사를 정리하는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공간이 뭐였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이제 충분한 자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택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미술관이에요, 사실. 미술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거기 있는 한 7, 8개의 큰 공간들을 다 미술관으로 쓸 거냐. 이런 의견. 그냥 다 전체가 알바타냐고 미술관이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그 공간이 8개, 9개니까 뭐 1개 정도는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한두 개 정도는. 하나는 뭐 실내 전시, 뭐 하나는 뭐 이렇게 좀 공간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개까지는 괜찮지만 탄약고 전체 자체를 미술관으로 쓰게 되면 그게 좋기는 한데 우선 문제가 뭐냐.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 얘기가 이게 돈이 엄청 들어요. 돈이. 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이런 전시를 하려면은 이게 적어도 국내에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동네에 계신 분들이 전시를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안 보러 오지 않아요. 예, 적어도 메인 전시가 뭐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갖고 이제 그냥 근데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아마 미술관이나 전시관으로 뭐 쓸 수 있는 요소가 제일 현재로서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이요.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평택에 이제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복합 공연장입니다. 예, 복합 공연장인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규모가 특히 평택은 큰 공연장도 없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도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죠? 소공연장도. 예,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보시면은 그 제가 본 것 중에 일본에 갔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한 3층 되는 동사무소 건물인데 그러니까 한 이런 전체가 이만한 건물인데 한 1, 2층 정도의 높이에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의자를 다 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층이 돼 있어서 이걸 싹 기계로 이렇게 밀면은 여기가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빈 공간이 돼요. 그리고 돌리면은 다시 의자가 싹 이렇게 돼갖고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저기 강원도 인제에 그 DMZ 평화생명 동산이라고 거기 가시면 그 승효상 씨라는 분이 설계했는데
그 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그 아오모리에 그런 공간을 봤는데 어쨌든 타냐코 자체를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면은 하나 정도는 뭐 그런 이렇게 소규모 공연장들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고 이게 외부에 하게 되면 거기가 아파트 단지 쪽이라서 엄청 소음이 외부는 어떤 분들은 외부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 아마 만들어 놨다가는 아마 바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칠 겁니다. 여기 평택에 지금 이충동에 레포츠 공원도 공연을 쉽게 못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 공원 자체가 주변에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실내 공연장을 좀 검토를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네,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컨벤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 평택에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좀 밥도 먹고 예? 뭐 행사도 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예식장밖에. 근데 서울에 가시면은 저기 시청 같은 데가 프레스센터라 해가지고 이런 데 가시면은 거기서 뭐 50명, 뭐 100명, 20명 이런 식으로 작게 거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옆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평택에는 전혀 없어요. 예, 저기 현재 평택대학교 안에 있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세미나 하고 밥은 또 외부에서 불러다가 먹어야 되는 이런 정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컨벤션 수요가 뭐 작은 규모라도 필요합니다. 평택에는. 예. 뭐 큰 규모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 어쨌든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학습을 하는 공간. 이거는 이제 일본은 공민관이라 그래요. 공민관.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단점은 공간이 통공간이에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한두 개밖에. 근데 일본은 그 공민관 가면은 도서관처럼 이렇게 여러 개, 보통 10개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한 20, 30명 들어가고 큰 거는 50명 들어가서 뭐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시민들 모임이 많아요. 일본이. 그게 일본의 힘인데 우리 평택 좀 그런 좀 이렇게 시설들이 지금 많지 않죠. 평생에 이렇게 뭔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데가. 도서관도 사실은 가보면은 공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별도로 좀 마련되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냥 카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예,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공원 안에는 카페 같은 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바깥에는 저렇게 무슨 창고를 이용한 카페 이런 게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 그렇죠? 위탁을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수익 배분 문제 복잡해요. 그게 생각보다. 몇 가지 이제 의견을 끝으로 이제 드리면 이제 아마 이게 기지가 개방된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인천의 사례처럼 평택도 기지 개방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될 거고 뭐 반환하는 날은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독일의 그 공장지대에 뭡니까 제철소를 갖다가 공해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거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철소 불이 꺼져요. 꺼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냐면은 이제는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또 벌여요.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평택도 아마 이 기지 개방 행사를 한 달이나 2달 정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묻고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들을 아마 논의를 하고 문을 다시 닫죠. 그죠? 왜냐하면 저기 환경정화를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보셨지만 또 환경정화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 개방 행사를 앞으로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탄약고에 활용하는 거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 공간 자체의 역사성을 갖다가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역사 자료를 사실 저희들 하고 있는 일도 사실 역사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작업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영상 너무 잘 만드셨던데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지금 기억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다음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버넌스 이게 시생각 다루고 민간 생각 다루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전문가 다루고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그래서 부산 같은 사례 보게 되면은 부산은 사실 애초에 했던 거에 한 10%밖에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공원은 잘 만들었는데 원래 그 시민들하고 시하고 논의하는 전문가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했던 각자들의 목표치에는 많이 미흡한 상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가지고 잘 좀 좋은 공간이 되면 좋겠고, 이게 이제 이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뭡니까 한박산 공원도 있고 또 안재영 역사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비슷하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거시적으로 서로 연계 짓느냐 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특히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시는 게,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이 세 개의 공원을 도보나 자전거로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원이 이게 20만 평, 지금 남는 게 알파탄약고가 한 5만 평, 민세공원 2만 7천 평이면은 이게 각각 쪼개지면은 공원이 그냥 각각 5만, 3만인데 이거를 길로 연결하게 되면은 30만 이상의 큰 공원이 만들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도 그렇고 좀 연계해서 접근성을 세계를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 논의 좀 하라고 많이 하고요. 명칭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 알파 문화공원이라는 얘기는 그 공원의 용도가 문화공원이라는 용어예요. 공원의 용도가 우리나라의 문화공원, 자연공원, 무슨 뭐 근린공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공원은 그냥 문화공원이다. 공원의 분류 가운데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공원의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질 텐데, 이런 것들도 뭐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과거에 어떤 전문가는 이제 알파 뭐 문화 장전소 이런 거를 제안도 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37도선이라고 하는 곳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이 평택이 북이 38도가 아니라 7도가 지나가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지가 만들어지고 했던 곳이 여기가 6.25 때, 이제 6.25 때 북한군이 남침을 하고 다시 인천 상륙으로 우리가 올라갔다가 51년도에 1월 4일 날 후퇴를 해요. 다시 재체 후퇴를 해가지고 그에 계속 밀리다가 미군이 이 평택하고 안성에 방어선을 쳐요. 그때 이 기지를 만들어요. 평택 지금 송탄에 있는 그 기지 이런 것들을 51년도 만들면서 여기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51년도 4월 달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휴전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역사성이 있고 탄약고도 그 맥락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는 37이라고 요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숫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요 K가 들어가면은 코리아도 되고 뭐 고덕도 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장명도, 영어 장명도 가능하지 않냐.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전문가들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협업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독일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느 땅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공간이 들어서면 좋은 공간인데 아무것도 안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유보지래요, 유보지. 전 시민들이 아직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사용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자.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그 진행형 공원이라는 말을 써요. 진행형 공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원을 다 채워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냥 봐서 결정이 안 된 것들은 그냥 놔두고 다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비워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동양 철학이나 동양 문화에서는 비워두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또 이런 공간에서는 다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공간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진행형 공원도 하나의 계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요거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문화 공간이다. 그러니까 알파탄약고 공간 자체의 브랜드는 사실 평택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수준의 브랜드를 가져야죠. 그게 만약에 동네 공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냥 되니까, 이거를 원래 주제공원이, 문화공원이라는 것도 되게 주제공원이기 때문에 국가 규모의 공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는 크게 갔대. 그렇다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어떤 저기도 고려하는, 뭐 비율상으로는 한 7대3 정도의 규모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특히 고덕 같은 경우는 뭐 고덕동을 위한 공원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택을 위한 공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거는 대한민국 규모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이제 우리 돌아가신 그 은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시야를 가지고 준비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용하는 뭐 주민들이 당연히 편리성을 하는데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는 몰라도
뭐 어디 그러면 아 그거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